고졸인 주제에 어디를 기어 올라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외국 병원 인사들 앞에서 영어로 떠들던 동서. 그 잘난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들린 한 장의 증서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은 단번에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의 서름을 끝냈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력과 자산일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희망이 되고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올해로 68이 된 박영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이의 승진 축하 모임이 있는 날이거든요.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아요. 너무 일찍 준비하지 마세요. 신우이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김치를 꺼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작은 며느리 정미도 온다고 했거든요. 정미는 원래도 자신만만했는데 아들이 이번에 대학병원 부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영숙의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기도원에서 100일 기도까지 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숙아,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영숙이가 몸이 좀 약해서. 남편 재호는 늘 영숙을 감쌌지만 그런 위로도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시댁 작은 형님 댁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큰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영숙은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달려가 싱싱한 생선을 골라왔죠. 손이 꽁꽁 얼어도 참고 비린내가 온몸에 벨 때까지 일했습니다. 영숙이 참 부지런하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만 영숙은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는 없어도 성실하게 산다는 인정만큼은 받고 싶었거든요. 언니, 애 없으면 뭐해? 돈 많이 벌면 되지.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위로해 주셨지만 영숙의 마음 깊숙한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명절 때 조카들이 와서 큰엄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숙은 체념하게 되었어요. 대신 조카들과 동네 아이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민석이는 자신이 낳은 아들 같았어요. 대학 학비도 많이 도와주고 결혼할 때도 온갖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정미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대학병원 부과장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숙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이고, 언니는 아이가 없어서 좋겠어요. 자유롭고. 정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없는 게 좋다니.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정말 학력이 중요해요. 대학 나온 사람과 고졸은 차이가 나거든요. 정미의 그런 말들은 영숙의 고졸 학력까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없고 학력도 낮으니 이중으로 무시받는 기분이었죠. 오늘도 그런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영숙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서름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오후 3시, 영숙은 마지막 반찬까지 완성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손끝에는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잠시 뿌듯함을 느꼈지만 곧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면 가족들이 모두 도착할 텐데 특히 정미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위가 조였어요. 영숙은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구름들처럼 이 답답한 기분도 지나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정미 앞에 서면 늘 움츠러드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먼저 이 집에 들어온 큰며느리라 해도 학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언니, 우리가 먼저 왔네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신우이 순이와 조카 진수가 들어왔어요.
진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키도 훌쩍 크고 얼굴에는 청춘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영숙은 그런 진수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젊은 생명력만큼은 언제 봐도 좋았거든요. 진수야, 많이 컸네. 공부는 잘 되고? 영숙이 반갑게 인사하자 진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큰엄마. 요즘 수능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우리 진수 똑똑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야. 영숙의 말에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유난히 깊게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대학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요. 사교육비도 장난 아니고 정민애처럼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순이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교육비 걱정, 대학 걱정. 자신에게는 해보지 못한 걱정들이었거든요. 아이가 있었다면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런 평범한 걱정조차 사치였던 삶이 갑자기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벨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민석이와 정미, 그리고 새 아이들이었어요. 정미는 최신 디자인의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 핸드백 하나 값이면 영숙이 한 달 생활비가 될 것 같았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정미의 인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목소리 톤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선도 영숙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마치 이 집의 인테리어를 품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자신의 소박한 거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어서 와. 애들도 많이 컸네. 영숙이 반갑게 맞아주려 하는데 정미가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아, 큰엄마한테 인사드려라. 하지만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해. 알겠지?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마치 자신이 교육 수준이 낮아서 아이들의 빠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숙은 꾹 참았습니다. 가족 앞에서 괜한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 정미의 둘째 아들 지훈이가 투정을 부리자 정미가 갑자기 영어로 대답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집안 모임인데 굳이 영어로 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영어 발음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는 이것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어요. 정미야, 애들 간식은 내가 준비했어. 부엌에 과일도 깎아놨고. 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유기농 과일만 먹거든요. 혹시 유기농인가요? 정미의 질문에 영숙은 목이 메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장에 가서 정성스럽게 고른 과일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과일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시장 좌판에서 산 평범한 과일들이었거든요. 유기농이라는 비싼 딱지는 붙어있지 않았어요. 글쎄, 그냥 시장에서 산 건데. 아, 그럼 됐어요. 우리 애들은 몸이 예민해서요. 제가 따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정미는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깔끔한 포장지에 쌓인 고급 과일을 꺼냈어요. 포장지에는 프리미엄 유기농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사과와 배들이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영숙은 이를 꽉 깨물며 분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민석이가 뒤늦게 끼어들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큰엄마가 준비해주신 건데 우리 아드님은 몰라요. 아이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정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마치 영숙이 아이가 없어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모른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영숙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이렇게까지 무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며 끼어들었어요. 정미야, 민석이 승진 정말 축하해. 대학병원 부과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감사해요, 형님. 정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민석이 실력이면 진작 승진했어야 하는 건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래도 이번에는 해외 연수 경험이 도움이 됐나 봐요. 정미가 말하면서 은근히 영숙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당신은 이런 걸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해외 연수요? 순이가 관심 있게 묻자 정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네. 작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연수받았거든요. 저도 따라가서 현지에서 영어 공부 좀 더 했고요. 아이들 교육 생각해서라도 부모가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자신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존스 홉킨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해외 연수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거든요. 자신은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는데 정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았다니요.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니 숨이 막혔어요. 와, 그럼 영어 정말 잘하시겠네요. 진수가 순수하게 감탄하며 말하자 정미가 겸손한 척하면서도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특히 의학 용어는 정말 어려워서. 하지만 일상 회화나 아이들 교육 정도는 자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영어 못하면 정말 뒤처지거든요. 정미는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영숙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명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영숙은 그런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은 영어 전혀 모르시죠? 정미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죠. 영숙은 마치 법정에서 심판받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걸까요? 그 세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세상이잖아요.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세대라는 말이 마치 자신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살아온 45년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일까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민석이가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정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아니, 틀린 말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라고요. 영어 모르면 정말 불편해요. 병원에도 외국인 환자들 많이 오고 아이들 교육할 때도 영어는 필수거든요.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단정적이었어요. 영숙은 그 말들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어와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진 사람인지를 온 가족 앞에서 선언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수가 어색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큰엄마는 다른 걸로 대단하시잖아요. 항상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음식. 정미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은 요리도 과학이에요. 영양학이나 식품학 같은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건 옛날 방식이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도 못 낳았고, 공부도 못했고, 이제는 요리마저도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렇다면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언니는 그래도 장사는 잘하셨잖아. 순이가 영숙을 감싸려고 했지만 정미는 여전히 차갑게 웃었어요. 아, 그 생선가게요? 그것도 요즘은 다 대형마트에서 사잖아요. 위생적이고 포장도 깔끔하고. 재래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한 거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평생 심혈을 기울여 운영했던 가게마저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당하다니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언제까지 당해야 할까요? 자신도 언젠가는 정미의 잘난 얼굴에 한 방 먹일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정미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며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 세대, 옛날 방식,
시대에 뒤떨어진 그 말들이 마치 낙인처럼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의 마음은 태풍 같았어요. 이런 굴욕을 평생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어도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온 것이 죄였을까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꿈틀거렸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더욱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젯밤 일을 되새겨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 재호가 잠든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어두운 게 보였어요. 잠이 안 와서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재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오히려 남편만 괜히 마음 아프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미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자신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런 굴욕만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대학생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었고 TV에서 영어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정미의 말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깊숙이 파고들어 상처를 내고 있었거든요.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김 아줌마는 영숙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어요. 혹시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어요. 시댁 일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자신이 무능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영숙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영숙 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정중하고 차분한 톤이었는데 어딘가 공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행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니. 그것도 무슨 행사에 자신을 초대하다니요. 저를요.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대장을 보내드릴 테니 그때 확인해 보세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신을 초대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민석이가 뭔가 알아서 해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여보,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재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요? 무슨 행사인데요? 모르겠어요. 초대장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겠어요. 며칠 후 정말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에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대장이었어요. 세브란스 대학병원 감사의 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미도 분명히 갈 거예요.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병원 부과장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테고 정미도 함께 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정미가 얼마나 놀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숙은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미의 놀란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영숙은 옷장 앞에서 1시간째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뭘 입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 볼 때 입는 편한 옷들과 명절 때 입는 한복 몇 벌이 전부였거든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결국 가장 깔끔해 보이는 남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옷 입고 가도 될까요? 남편 재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뭘 입어도 예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정미는 분명히 비싼 옷을 차려입고 올 텐데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이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유독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입구에서 리본을 단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박영숙입니다. 아, 박영숙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명단을 뒤적이더니 영숙의 이름을 찾아 체크했어요. 그리고 후원자라고 적힌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영숙은 그 명찰을 보며 신기했어요. 자신이 정말 후원자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영숙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공간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둥근 테이블들이 격식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기, 제 자리가 어디인지 영숙이 안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앞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쪽 VIP 테이블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VIP 테이블이라는 말에 영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직원의 안내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미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미가 외국인 몇 명과 함께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있는 정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저기서 정미를 만나면 또 무시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직원이 자신의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있어서 뒤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여기가 박영숙님 자리입니다. 직원이 VIP 테이블의 한 좌석을 가리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에는 주요 후원 좌석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당황했어요. 자신이 주요 후원자라니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정미가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형님. 정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영숙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정미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에? 혹시 민석이가 초대해드린 건가요? 정미의 질문에서 설마 내가 혼자 초대받을 리는 없겠지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영숙은 그런 시선이 익숙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됐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직접 초대장이 왔어. 네, 직접요? 정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영숙이 앉아있는 VIP 테이블을 보더니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여기는 VIP석인데요? 나도 모르겠어. 직원이 여기 앉으라고 해서. 영숙의 대답에 정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석이를 찾아 눈짓했습니다. 여보, 여기 와봐요. 형님이 VIP석에 앉아 계시는데. 민석이가 다가오더니 영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큰엄마, 어떻게 여기에? 응. 초대장이 와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VIP석은 민석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되려는 참이라 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영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테이블에는 의사들과 교수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 사이에서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미는 몇 테이블 뒤쪽에 앉았는데 자꾸만 영숙 쪽을 쳐다보며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영숙이 여기 앉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을 거예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후원자 감사의 밤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숙은 긴장한 채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곧 들통나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영숙은 가만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반면 자신만 유독 어색하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해외에서 오신 존경하는 의료진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오신 분들과 하버드 의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여러 외국인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영숙은 그들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영어로 대화할 시간도 있을 텐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은 뒤쪽 테이블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외국인 의료진들을 보며 눈을 반짝이는 게 벌써부터 영어 실력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영숙을 쳐다보며 민석이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병원의 민석 부과장님께서 해외 의료진들께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민석이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준비한 영어로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영어 실력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났어요. 박수가 나오고 민석이가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석 부과장님의 어머니이신 정미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정미님은 미국 거주 경험이 있으셔서 우리 외국 손님들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해 주실 겁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습니다. 정미의 유창한 영어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발음도 깔끔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외국인 의료진들과 자연스럽게 농담까지 주고받는 정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정미는 몸짓까지 섞어가며 자신 있게 연설을 이어갔어요. 외국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제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영숙은 정미의 연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자신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에요. 정미가 연설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외국인 의료진들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정미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시 해외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르시네요. 사회자가 칭찬하자 정미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영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게 바로 실력이야. 너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그런 정미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저런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텐데 정미는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정미가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영숙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 수근거리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라든지 고졸이라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말이죠. 이제 감사패 증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영숙은 긴장했어요. 분명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봐 걱정됐거든요. 먼저 우리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여러 이름들이 호명되고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모두 정미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미는 그런 장면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도 곧 저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이런 게 진짜 사회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특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이 감동받으실 겁니다. 영숙의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어요. 과연 누가 나올까요? 분명 또 정미 같은 훌륭한 분이겠죠. 다음 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분은 지난 몇 년간 우리 병원 장학기금에 꾸준히 기부해주신 분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매달 조금씩 보낸 그 돈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자리에서 언급될 줄은 몰랐어요. 이분은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지난 35년간 절대 빠뜨리지 않고 기부해 주셨고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미는 뒤에서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분명히 훌륭한 교육자나 사업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며 박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님.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정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정미의 큰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정미를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정미의 말에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번에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전혀 모르시고 사실 그런 교육적 소양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미가 계속 말하자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시길래? 저는 민석 부과장의 엄마입니다. 방금 전에 연설도 했고요. 저분은 제 남편의 형수분인데 평생 생선 장사만 하셨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 같은 사람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착오가 있으실 거예요. 저분이 그런 교육 기부를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 순간만은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정미야. 영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형님. 그게 무슨. 내가 매달 보낸 돈이 작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도우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어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숙님, 혹시 주소가? 영숙이 자신의 주소를 말하자 병원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부하실 때 함께 보내주신 편지도 여기 있고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영숙이 그 일을 해온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병원장이 영숙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영숙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영숙의 솔직한 고백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평생 생선 장사만 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정미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공부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못 가진 것을 누군가는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내가 못 배운 것을 누군가는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외국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학력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영숙의 말이 끝나자 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미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영숙이 인사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 순간 영숙은 평생의 서름이 모두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영숙은 마이크를 병원장에게 돌려주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4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정미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학력과 영어 실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형님.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이 자리로 돌아오자 정미는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영숙을 얼마나 무시하고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괜찮아. 정미야.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영어 실력이나 해외 경험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을 영숙이 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민석이도 다가와서 영숙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큰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석아, 너도 몰랐던 일인데 뭘 미안해하니. 영숙은 조카를 다독여 주었어요. 가족이 서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외국인 의료진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나이 많은 여의사였는데 영숙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I want to. 외국인 의사가 영어로 말을 시작하자 정미가 황급히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영숙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영숙은 외국인 의사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외국인 의사도 영숙의 진심을 느꼈는지 양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Thank you so much. 영숙이 아는 유일한 영어 단어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외국인 의사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미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쭐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거든요.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서 영숙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의사들, 교수들, 그리고 다른 후원자들까지 모두 영숙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진짜 교육자는 바로 이런 분이시네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며 영숙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미는 그런 영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형님, 정말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미가 다시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력이나 영어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영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미는 더욱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형님을 본받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남편 재호와 함께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재호의 말에 영숙은 부끄러워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 큰 일이 된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라뇨?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운 게 별것도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육자예요. 영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자신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능력껏 계속해요.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평생의 서름이 해소된 것 같았거든요. 학력이 낮아도 영어를 못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영숙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진짜 교육자는 따로 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영숙은 그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을 나누는 건 졸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걸어온 길. 그게 바로 진짜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그것이 영숙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